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3장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2장에서는 한 개의 도체에 전하를 주었을 경우를 해석했다면 우리가 3장에서는 여러 개의 도체에서 전하를 주었을 때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도체계를 볼게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개의 점전하에 의한 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Q1 그리고 Q2 그리고 이렇게 Q3 즉 3개의 점전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이 P점에서의 전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Q1에 의한 전위가 있을 거예요. Q1에 의한 전위 V1, 그리고 Q2에 의한 전위 V2, 그리고 Q3에 의한 전위 V3를 다 더해주시면 이 P점에서의 전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Q1에서 떨어진 거리를 제가 R1이라고 할게요. R1 1m만큼 떨어져 있고 Q2에서는 R2m만큼 떨어져 있다. 그리고 Q3에서는 R3만큼 떨어져 있다. 이때 VP는 우리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점전하 공식을 떠올려보면 V1은 우리가 4파이 엡실론 R1분의 여기는 Q1이 되겠죠. V2는 4파이 엡실론 R2분의 Q2 더하기 그리고 4파이 엡실론 R3분의 Q3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점전하가 더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쭉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를 정리한 식이 교재의 식입니다. 한번 공통적인 부분으로 묶어볼게요. 4파이 엡실론 분의 1로 묶을 수 있겠죠? 묶어주시면 여기는 R1분의 Q, Q1 더하기 R2분의 Q2 더하기 R3분의 Q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위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위계수라는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전위계수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이미 배운 거예요. 표현만 다르게 할 뿐 우리가 이미 배운 친구입니다. 우리가 구도체, 반지름이 R미터인 구도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구도체의 표면에서의 전위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위 V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R분의 Q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좀 더 다르게 작성해 볼게요. V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1 곱하기 Q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4파이 엡실론 R분의 1을 우리가 P라고 표현하는데 이 친구가 전위계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P이고 이것이 전위계수이구나. 이 계수라는 친구는 이 Q 앞에 곱해진 이러한 친구들을 계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x 플러스 3y 이렇게 있을 때 x 앞에 곱해진 2를 우리가 계수라고 하고요. 역시 3 역시 계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위계수의 정의를 알아봤고 우리가 전위계수 배웠으니까 한번 전위계수 단위까지 볼게요. 교재에는 4번째에 적혀있는 친구입니다. 전위계수의 단위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P죠. 이 친구를 다시 작성해보면 V는 P 곱하기 Q였습니다. P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P는 Q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죠. 단위를 보시면요. 우리가 전위의 단위는 볼트 그리고 전하량 Q의 단위는 클롱입니다. 따라서 전위계수 단위는 볼트 퍼 클롱이 있고요. 또 우리가 바로 다음 강의에서 정전용량이라는 친구를 배웁니다. 정전용량 C라는 친구인데 우리가 전위계수 P는 이 C와 역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P는 C분의 1에 관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전용량의 단위가 우리가 페럿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위계수의 단위 역시 이 페럿의 역수로 나타내준다. 즉 교재에는 이렇게 역수로 표현되어 있고 이 역수의 표현이 우리가 F의 페럿에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역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럿을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F라고 또 말을 하더라. 이렇게 전위계수의 단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도체가 2개 있을 때 전위계수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지름이 R1인 점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이게 반지름이 R1이고 우리가 이 친구로부터 라지 R만큼 떨어진 거리에도 우리가 반지름이 R2인 점전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구는 반지름이 R2이다.
이 친구가 도체 1이 되고요. 이 친구가 도체 2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도체 1에는 제가 전하를 Q1을 놓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도체 2에는 전하를 Q2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도체 1에서의 전이 V1을 계산할 때 Q1에 의한 것도 있고 Q2에 의한 것도 있겠죠.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웠을 때 여러 개의 점전하가 있을 때 우리가 P점에서의 전위는 각각의 전위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도체 1에서 발생되는 전위 V1도 Q1에 의한 전위 V1 그리고 Q2에 의한 전위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1을 표현을 해보면 V1은 즉 이 도체 1의 전위는 우선 자기 자신에 의한 것도 있겠죠. Q1에 의한 친구를 계산해보면 4파이 엡실론 R1분의 1 그리고 여기에 Q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Q2에 의한 친구도 계산해보면 이 친구는 4파이 엡실론 이번엔 떨어진 거리가 R이에요. 그렇죠? 이 도체 1의 전위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Q2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는 라지 R이 됩니다. 따라서 라지 R분의 1 곱하기 Q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체 1에서의 전위 V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체 2에서의 전위 V2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V2는 우선 뭐부터 할 거냐? 이 도체, 즉 Q1에 의한 우리가 도체 2의 전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파이 엡실론 떨어진 거리는 라지 R이 되겠죠. 라지 R분의 1 그리고 여기는 Q1이 됩니다.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얻어지는 전위를 볼게요. 즉 Q2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위는 4파이 엡실론 R2분의 1 곱하기 Q2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 우리가 Q의 앞에 곱해지는 이 친구를 우리가 전위 계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이렇게 박스 치는 부분들이 다 전위 계수에 해당되는 값인데요. 보시면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어디는 R1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라지 R로 표현되어 있고 어디는 R2로 되어 있죠. 즉 완전히 같은 값은 아닌데 전위 계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P11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전위 계수인데 아래 첨자가 바뀌어요. 이 친구는 P11, 이 친구는 P12, 그리고 이 친구는 P21, 그리고 얘는 P22가 돼요. 이렇게 첨자가 바뀌게 되고 이 첨자의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우선 P11 보겠습니다. P11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즉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할 건데 이 1번 도체에 우리가 플러스 1쿨롱을 주었을 때 우리가 1번 도체가 얻는 전위를 P11이라고 합니다. 작성해보면 이 뒤에서부터 뒤에 적힌 친구부터 우리가 도체 1에 플러스 1쿨롱을 주었을 때 이번에 앞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도체 1이 얻는 전위 숫자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봐주시면 돼요. 즉 P11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P12는 어떻게 되죠? P12는 역시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여기서는 도체 2에 플러스 1쿨롱을 주었을 때 도체 1이 얻는 전이에요. 그랬죠? 우리가 이 친구를 보면 도체 2에 이 친구에 플러스 우리가 여기서는 Q2에 전하를 준 거죠. Q2에 전하를 주었을 때 우리가 이 도체 1이 받는 전위를 P12 그리고 Q2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요. V1과 V2를 전위 계수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V1은 P11 Q1 플러스 P12 Q2가 되고요. 그리고 V2는 P21 Q1 더하기 P22 Q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바로 전위 계수의 성질을 보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요. P11과 P22는 다른 게 맞아요. R1과 R2이기 때문에 다른데 여기 보시면 P12와 P21은 4파이 엡실론 R분의 1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전위 계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배운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전위 계수 성질과 비교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P11 그리고 P22
그리고 P33 이렇게 등등등 있을 때 이러한 친구들은 어떤 것보다 크다? 우리가 P12 그리고 P13 이러한 친구들보다 크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미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P11을 볼게요. 우리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한다 했습니다. 즉, 이 뒤에 적힌 1이라고 적혀 있죠. 즉, 1번 도체에 플러스 1클롱을 주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해석한다. 즉, 1번 도체가 얻는 전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체 1에 플러스 1클롱을 주었을 때 도체 1이 얻는 전위가 P11인데 우리가 P12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2번 도체에 플러스 1클롱을 주었을 때 우리가 1번 도체가 얻는 전위가 되겠죠. 이거를 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R1분의 1이 P11이 되고요. 이 친구가 P11. P12는 여기서 이 친구가 되는 거죠. 4파이 엡실론 R분의 1이다. 그림을 보시면요. R1보다 라지 R이 큽니다. 지금 떨어진 거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모의 값이 더 커요. 분모가 커지게 되면 전체적인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즉, 이것이 크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P11이 P12보다 크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우리가 1번을 더 이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끝에 이렇게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전위계수들은 모두 양수라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예제만 보더라도 이 앞에, 이 Q1 앞에, Q2 앞에 있는 친구들이 전위계수죠. 자, 표시를 해보면 박스는 치지 않고 이렇게 밑줄만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다 전위계수인데 보시면 파이도 양수, 엡실론도 양수, R1, R2, 라지 R도 다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이죠. 따라서 전위계수는 우리가 항상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좀 더 어렵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문자로도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RR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PSS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알파벳이 첨자가 같으면 11, 22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작성해 보면 P12는 어떻게 될까요? P12는 PR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는 PSR.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파벳 첨자가 같으면 P11, 22, 33를 말하는 거구나. 첨자가 다르면 이러한 친구들 1, 2, 1, 3 이러한 친구들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것들도 0보다 크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1번 케이스를 봤고요. 이제 전위계수 성질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P12는 P21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P12가 뭐죠? P12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P12. 그리고 P21은 이 친구가 되겠죠. 즉 2번 도체에 우리가 플러스 1클롱을 주었을 때 1번 도체가 얻는 전위가 플러스가 아니라 P12가 되고 우리가 이 친구는 우리가 1번 도체에 플러스 1클롱을 주었을 때 2번 도체가 얻는 전위가 P2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위계수는 사실상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거리에 따라서 지금 값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 두 친구는 거리가 라지 R로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4파이 엡실론 R분의 1로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적으로도 P12는 P21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를 문자로 또 이렇게 R과 S로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해보면 이 친구는 PRS, PRS는 PSR과 같다. 즉, 이 두 개를 바꿨을 때는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슨 도체가 포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우선 식부터 보겠습니다. P11이 P21과 같을 때 이때는 도체 2가 도체 1에 포위된 경우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자, 볼게요. 우리가 도체 1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번 도체예요. 그리고 이러한 도체를 1번 도체가 이렇게 포위를 한 거예요, 완전히. 익숙한 형태이죠. 이렇게 1번 도체가 포위를 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적으로 P11은 P21이다 라고 하고요. 문제에서는
도체 2가 도체 1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식으로만 이를 알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문자만 보더라도 2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보시면 1, 1, 2, 1이죠. 즉 2번이 지금 1번에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도 유출할 수 있고 또는 지금 팁박스를 보시면 개수가 많은 친구가 개수가 적은 친구를 포위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죠. 그렇게도 봐주셔도 되고 이 1번이 지금 2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구나. 이렇게 연상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P11과 P21 케이스 말고도 다른 케이스도 있죠. 문제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는 P22는 P12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물론 교재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P12는 P22 이렇게 있을 때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등식이기 때문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P22가 P12일 때 우리가 문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2가 이렇게 3개가 있고 가운데 1이 있죠. 이렇게 1이 2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것과 같이 여기서도 도체 1이 우리가 도체 2에 포위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는 케이스는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고 이 친구의 케이스는 도체 1이 도체 2에 포위된 경우이다. 역시 이 문자, 즉 개수가 많은 2번이 지금 3개 있죠?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것이 개수가 적은 것을 포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도체 1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주위를 이렇게 도체 2가 둘러싼 거죠. 이렇게 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위계수 성질을 모두 알아보았고요. 네 번째 있죠?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거냐? 우리가 전위계수를 보시면 네 번째 전위계수 제가 임의로 4파이 엡실론 R1분의 1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11인 거죠. 그래서 4파이 엡실론 그냥 R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떠한 전위계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위계수를 보시면 결국에는 엡실론, R 이러한 친구들의 바뀌는 친구예요. 우리가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유전율, 엡실론이 바뀝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전위계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매질에 따라 바뀌고 또 우리가 이 R에 관련돼서 우리가 도체 모양,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즉, 여기서는 우리가 점전화에서는 반지름에 해당됐어요. 반지름도 있었고 우리가 떨어진 거리 R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위계수는 매질 또는 도체 모양 크기 또는 간격 그리고 배치 상태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번까지 알아봤고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두 도체가 있을 때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도체 2가 도체 1에 완전 포위되어 있음을 수식으로 나타내라. 제가 이를 우리가 문자로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했죠. 도체 2가 우리가 1에 완전히 포함되려면 이렇게 1로 둘러싸면 됩니다. 즉 P11은 P21과 같다. 이러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해 보면 P11은 P21과 같다. 지금 1이 2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2번 보겠습니다. 도체 1이 도체 2에 완전 포위되어 있음을 수식으로 나타내라. 이번에는 도체 1이 포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을 우리가 2로 이렇게 포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22는 P12와 같은 거죠. 작성해보면 P22는 P12와 같다. 물론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P12는 P22와 같다. 교재의 답안도 맞고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전위계수에 대한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1번 도체 주위의 매질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우리가 전위계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전위 V를 우리가 4파이 엡실론 R분의 1 곱하기 Q라고 했을 때 이 Q 앞에 곱해진 이 친구들을 우리가 전위계수라고 했죠. 따라서 P를 작성해보면 P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1이다. 이때 이 매질이 바뀌게 되면 이 유전율 엡실론이 바뀌기 때문에 이 매질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는 맞다. 2번 도체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죠. 우리가 R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3번 전위계수는 도체 상호 간의 배치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우리가 전위 계수를 봤을 때 우리가 도체 두 개가 있을 때 이 도체 두 개가 떨어진 거리 라지 R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위 계수의 단위는 페럿이다. 우리가 정정 용량의 단위가 페럿이에요.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이러한 정정 용량의 단위가 페럿이고 우리가 배운 전위 계수 P는요. 우리가 정정 용량과 역수 관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위 역시 역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페럿의 역수이다. 따라서 2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어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클롱으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위차를 전위계수로 표시하면 우리가 전위차를 계산할 때는 각각의 전위를 계산하신 다음에 단순 뺄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도체 1 그리고 도체 2가 있다고 했을 때 도체 1에는 플러스 Q클롱 그리고 도체 2에는 마이너스 Q클롱이 대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도체 1이 갖는 전위 V1은요. 플러스 Q에 의한 것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Q에 의해서 얻은 전위도 있겠죠. 우리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P11Q1 더하기 P12Q2이다. 그럼 이제 V2 계산해 볼게요. 즉 도체 2가 갖는 전위를 계산해 볼 텐데요. V2는 우리가 P21Q1 P21은 우리가 도체 1에 플러스 1클롱을 주었을 때 도체 2가 갖는 전위라고 했습니다. 즉, 이 플러스 Q에 의한 전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P22Q2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도체 1의 전하량을 Q1 그리고 도체 2의 전하량을 Q2라고 보고 이러한 식을 작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Q1에는 플러스 Q를 대입하고 Q2에는 마이너스 Q를 대입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즉, 이 자리에를 우리가 마이너스 Q를 대입하고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Q를 대입한다. 그리고 이 Q1 자리에는 Q 역시 여기도 Q를 대입한 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1은 P11Q 그리고 더하기 P1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Q이죠. 그럼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네요. 여기를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Q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V2는 P21Q 그 다음은 마이너스 P22Q라고 작성할 수 있죠. 이 마이너스 Q의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P22Q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전위차는요. V1 마이너스 V2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뺄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V1 마이너스 V2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바꿀 수 있죠. 우리가 P12와 P21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12라고 바꿀게요. 2원을 12라고 바꿀게요. 이 상태에서 뺄셈을 해주시면요. P11Q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P12Q에 또다시 마이너스 P12Q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P12Q가 되고요. 마지막에 남은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P22Q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P22Q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식을 찾아주시면요. 우리가 Q로 한번 묶어볼게요. 결국엔 V1 마이너스 V2가 우리가 전위차를 말하는 거고 전위차 V라고 하겠습니다. V는 Q로 묶어주시면 P11 마이너스 2P12 그리고 플러스 P22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찾아주시면요. 이 꼴이 지금 4번에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위계수가 전위를 결정하는 친구였다면 이 두 친구들은 전하량을 결정하는 친구들인데요. 전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Q에 대한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식부터 작성하고 설명드릴게요. Q11은 우리가 Q11 V1 더하기 Q12 V2라고 작성할 수 있고요. Q2는 Q21 V1 그리고 더하기 Q22 V2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이때 이 Q11과 Q22와 같이 우리가 첨자를 동일한 숫자로 가지는 친구들을 용량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계수의 예시로 자 위에다 작성해보면 Q11, Q22라는 것이 되겠고요. 유도계수는 우리가 이 첨자가 동일한 것이 아닌 것들을 말해요. 즉 Q12 그리고 Q21이다. 예시로 작성해 볼게요. 여기는 Q12 이렇게 Q21을 유도계수라 하더라. 그럼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교재 팁박스를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Q11 그리고 두 번째 Q22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우선 Q11은요. 이것도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1번 도체를 1V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1번 도체에 주어야 하는 전하량을 Q1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Q22는 우리가 도체 2번을 우리가 1V로 만들기 위해서 2번 도체에 주어야 하는 전하량을 말해요. 즉 본인 자기 자신을 1V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축적되는 전하량을 표시한 것이 Q11, Q22 이러한 용량 계수가 되겠고요. 그에 반해 우리가 유도 계수라는 것은 Q12 그리고 Q21이 있어요. 제가 Q12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 건데 잘 봐주시면 우리가 2번 도체 2번을 1V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번 도체를 1V로 만들기 위해서 Q22란 전하량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 Q22에 의해서 이러한 전하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도체 1번에 유도되는 전하량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표현한 것이 Q12가 됩니다. 즉 유도되는 전하량이다 해서 우리가 유도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Q21도 보시면 우리가 도체 1번을 1V로 만들기 위해서 Q11이라는 전하가 필요합니다. 그쵸? 근데 이러한 전하에 의해서 도체 2번에 유도되는 전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도체를 1V로 만들기 위해서 Q11이라는 전하를 주었을 때 그 Q11에 의해서 도체 2번에 유도되는 전하량을 표시한 거다. 즉 Q12와 Q21은 유도되는 전하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친구들의 성질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용량계수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용량계수가 항상 양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요. 용량계수를 작성해 보면 Q11 그리고 Q22 이런 용량계수 친구들이 항상 양수이다. 왜 이런가 봤더니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용량계수의 정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11의 정의 보시면 우선 V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R분의 Q라고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1V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 Q를 말하는 거죠. 이 친구가 Q11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파이도 양수, 엡실론도 양수, 거리 R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1V로 만들기 위해선 전하량 Q는 역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쵸? 따라서 용량계수는 항상 양수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항상 양수이다. 그에 반해 우리가 유도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용량계수들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하량이에요. 정전유도 현상을 생각해보시면 플러스 Q쿨롱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Q쿨롱이 유도가 됩니다. 즉 유도계수의 부호는 우리가 음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작성해보면 두 번째 유도계수를 Q21, Q31 이러한 친구들이 유도계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음수이더라. 음수인 건 알겠는데 교재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즉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0과 같은 케이스는요. 언제이냐? 정전차폐일 경우입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Q21의 이 유도계수가 0일 때를 정전차폐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사실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Q21이 유도되는 전하량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유도되는 전하량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봤더니 정전차폐를 했기 때문에 유도되는 전하량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봤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교재에 있는 식을 작성해 보면 Q11은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마이너스 Q21 더하기 Q31 이러한 친구들을 다 더한 지금 보시면요. 괄호 안의 친구들은 유도계수입니다. 즉 유도계수의 총 합보다 우리가 용량계수가 항상 같거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도계수와 용량계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계수는 마이너스죠. 즉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크기만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크기만 비교를 했는데 용량계수가 항상 이것들을 다 더한 것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같거나 크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Q11은 1번 도체를 1V로 만들기 위해서 1번 도체에 우리가 주었던 전하량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의해서 유도된 전하량들이 이러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엔 나눠준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나눠준 것들을 아무리 다 더한다 한들 이 원래 본인 거보다 많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량계수는 우리가 유도계수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단위를 알아볼 텐데요. 단위를 보시면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을 때 플러스 1V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하량 또는 유도된 전하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전위당 전하량이라고 해서 단위는 단위 전위당 전하량을 수식으로 써볼게요. 식으로 써보면 단위라는 것은 결국엔 1을 말합니다. 1. 그러니까 1V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 전위당 이 볼트당 전하량의 단위는 클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단위를 이렇게 클롱 퍼 볼트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단위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단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정용량 C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중요한 친구예요. 이 정정용량의 단위가 페럿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 Q는 CV, 이것도 이제 배울 식이에요. 배울 식인데 이 전하량 Q 그리고 정정용량 C, 전위 V로 나타낸 식입니다. 이러한 식에서 C로 나타내게 되면 C는 V분의 Q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단위 역시 클롱 퍼 볼트가 되겠죠. 이렇게 정정용량의 단위도 클롱 퍼 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단위는 정정용량의 단위와 똑같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개념 확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용량계수 및 유도계수에 대한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1번 보시면 처음 보는 수식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S는 QSR과 같다. 우리가 숫자로 연상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 Q12는 Q21과 같다는 것인데요. 제가 Q12일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Q12일 때를 봐주시면 도체 1 그리고 여기에 도체 2가 있다고 할게요. 이를 좀 더 동그랗게 그려보면 이 Q12가 의미하는 파가 도체 2를 1V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도체 2에 주어야 하는 전하량이 있었죠. 이렇게 전하량을 전하를 주었을 때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도체 1번에 유도되는 전하량을 Q12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도체 1에 유도되는 전하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가 3개라면 당연히 마이너스도 3개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Q21일 때를 볼게요. Q21은 마찬가지로 도체 1과 도체 2를 그려봤을 때 이때는 도체 1을요 1V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량을 이 도체 1번에 주었다고 했을 때 이때 도체 2의 이것에 의해서 도체 2번에 유도되는 전하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하 역시 마이너스가 3개가 있더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나 똑같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QRS와 QSR은 같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을 보시면요. Q11은 우리가 Q21, Q31, Q41을 다 이렇게 더한 것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 같거나 크다. 우리가 이거 성질에서 배웠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도계수의 총합이 지금 용량계수보다 작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보시면요. 용량계수에 대한 설명이죠. QRR 그리고 QSS 이렇게 첨자가 같은 친구를 용량계수라고 하고요.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큰 양수라고 했습니다. 4번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우리가 용량계수는 항상 양수이지만 유도계수는 이에 반해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0보다 큰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